자, 오늘 주제 무엇이냐? 오늘은 저희가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 이 시점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쵸. 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니까 뭐 실제로는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 페스티벌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라인업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업 추가되는 것들을 보면서 서울 재즈 페스티벌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이번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역대급 라인업이라고 바이럴이 되고 있거든.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아티스트를 좀 많이 좀 찾아봤죠. 반 이상이 다 모르는 아티스트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역대급 라인업 맞는 것 같더라고. 노래들이 다 좋더라. 아씨, 지금 5월에 건젠로지스 공연도 가고 지금 10월에 오아시스 공연도 가고 지갑이 다 털려 있는 상태인데 서재페까지 가고 싶어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서재페도 이미 다 티켓팅이 끝나지 않았나요?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아마 잔여 티켓이 좀 있을 거야. 가려면 어떻게든 뭐 비벼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서재페 같은 경우는 티켓 값이 진짜 사악하기로 유명하거든. 아 진짜? 나도 서재페를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얼리버드로 해도 전혀 라인업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년 퀄리티 있는 라인업이 오는데, 서재페 한해서는 내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 왜? 너무 비싼 거야. 아... 얘네가 약간 우리나라 티켓 값을 올리는 주범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뭐라 그러지 그걸? 불매운동? 불매운동? 나 혼자 기싸움하는 거야 서재페랑. 서재페 아웃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라인업 보면서 후회하긴 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이제 반골 기질로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라인업 보면서 후회를 했고, 특히 이번에 영상 준비를 하면서 더 후회를 하고 있다. 아하...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서재페를 간 게 15년도? 나는 서재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이름에서 일단 재즈할 것 같아.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안 갈라 해서 안 갔다기보다는 관심을 잘 안 가졌던 것 같아. 근데 뭐 페스티벌의 운명이 다 마찬가지죠. 펜타포트라고 진성 락밴드들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흥행을 위해서 그 사악한 티켓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타들을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메인 헤드라이너가 혼이었어요. 혼. 혼내라고 할 걸 아마? 그 당시에는 혼내라고 불렀고 지금은 또 혼이야?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혼이라고 부르래. 그게 맞는 발음이라고 혼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는 누구나 혼내라고 하죠. 혼내라고 부르고 싶잖아. 그 당시 이제 헤드라이너가 혼내였고 또 타워 오브 파워였고. 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하루만 서재페를 갔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코린 베일리에 있잖아요. 공연을 관람한 것로도 모자라 이제 앨범에 사인을 받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 이야, 대단한데? 한동안 제 카톡 프사가 이제 코린 베일리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이때 사실 내가 늦잠을 잤어. 그래서 오후 4시부터 봤거든? 그리고 코린 베일리가 이제 8시에 끝났어. 빨리 집에 가야 돼가지고 공연을 딱 2개밖에 안 봤어. 15만 원 내고. 근데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다. 그때 내가 본 아티스트가 더티룹스라는 밴드, 코린 베일리의 이렇게 두 아티스트만 봤거든? 재밌게 놀다 왔던 기억이. 지금 가격으로는 지난주인가 찾아보니까 3일권이 40 몇만 원이었어요. 46만 원이라고 나오네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1일권도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싼 게 아닙니다. 페스티벌이 어떤 자금 사정이 되게 열악한 걸로 유명하잖아. 3일 안에다가 라인업 다 때려 넣어야 되고,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야지 티켓이 팔리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즐길거리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물론 그렇다 그래서 46만 원은 처음 보는 가격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노래 들으면서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진짜 음악을 사랑하면은 갈 수도 있겠다. 46만 원이 아깝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대신에 안 비싸려면 3일 동안 진짜 이악 물고 들어야 돼. 맞아. 타임테이블 보면서 계획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고 몇 시부터 여기니까 이렇게 뭐 몇 분 안에 뛰어서 가야 되고 막 이거 다 짜가지고 뛰어다녀야 돼. 그렇게 보면은 안 아깝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돈값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헬스장 가서 스쿼트 해야 된다.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인정. 사전에 테스토스테론을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페스티벌 절대 안 갈 거면서. 각자들 서재페 가본 경험도 있고 모를 수가 없는 페스티벌이잖아요.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메인 컨텐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페스티벌에 맞게 요일별로 라인업을 보면서 4월 8일에 3차 라인업이 공개됐거든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재밌을 것 같은지 혹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짧은 단상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눠보겠습니다. 뭔가 아티스트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 서재페 실제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듣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아쉽게 놓치는 아티스트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영상이 그런 아티스트들을 미리 좀 소개를 해줘서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도와주는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진짜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나도 잘 모르는 아티스트가 태반이라 가지고 다만 이제 한 문장 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음악 잘 아는 척하는 법 영상 다시 한 번씩 보고 와야겠죠 우리. 그거랑 이거랑 합치면 최고겠다 진짜. 끝장나겠다. 금요일부터 한번 볼까요? 좋아요. 금요일에도 은근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확실히 아직까지 공개된 기준으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레이니가 이제 헤드라이너로 나와 있긴 한데 전형적인 재즈 뮤지션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가지고 이름값보다는 재즈한 뮤지션들 위주로 추천 아닌 추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 처음으로 금요일에 추천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유세프 데이즈 익스피리언스, 아하. 이 밴드를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 유세프 데이스가 드럼 뮤지션이거든. 영국 드럼 플레이어인데 다른 유명한 아티스트들이랑 되게 협업을 많이 하는 뮤지션이더라고. 근데 이번에 오는 이 익스피리언스는 자기 사람들로 구성된 자기의 음악을 하는 재즈 밴드야. 유튜브에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 나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본에서 영상 찍은 게 있거든. 후지산인가 그걸 배경으로 막 이렇게 3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진짜 반했어. 뭐 당연히 재즈 기반이긴 한데 드럼의 어떤 질감이나 플레이잉이 확실히 좀 구분이 되더라고.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밴드는 저는 금요일에 추천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까데호. 까데오. 좋더라고요. 좋아. 그리고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넉살의 당신께라는 앨범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까데호랑 한 거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 뒤에 세션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무지한 걸 수도 있는데 같이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넉살의 그 당신께 앨범 자체만 좋아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같이 콜라보를 해서 작업을 한 앨범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들어본 것도 이름 끌린다 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재즈 음악을 하는 밴드를 찾게 된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비워서 공연을 보면 어떨까. 사실 그 까데오 넉살 같은 경우는 한대음에도 막 노미네이트 됐던 것 같은데 2023년에 랩 힙합 음반. 사실 이게 굉장히 들썩들썩한 펑크 음악이잖아. 듣는데 엉덩이가 안 흔들릴 수가 없고 5월 말에 잔디광장에서 맥주 먹으면서 들으면은 거의 치트키 아닌가. 공연을 뭐 어디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잔디광장이면 좋고 아니면은 뭐 아닌 대로. 그렇지. 아니면 아닌 대로 호불호가 갈리기가 좀 어려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좌석 공연보다는 스탠딩이거나 잔디광장에서 앉아서 듣는 게 이 아티스트들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말고도 금요일에 사실 굉장히 많은 팝 아티스트들도 맞아. 많아요. 가볍게 볼 수 있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이런 게 연인이 함께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근데 뭐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음악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달래주기 코너가 하나씩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중픽들이 조금 있네. 뭐 에픽하이, 잔나비. 자기야 오전에 유세프 다이스 익스피리언스 보면 대신에 오후에 에픽하이 보면 안 돼? 이거죠. 그치. 예, 요거거든요. 에픽하이 보고 나서 까데오 보자. 알겠어. 대신 까데오 보고 나면 스텔라장 보러 가야 돼. 약간 이렇게. 이거 맞아. 지금 티키타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에픽하이 1년에 공연을 몇 번 하는데 꼭 여기서 봐야 되나. 참고 그냥 그래 에픽하이도 보자 하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이 심정으로. 그치. 그러면 저 이쯤에서 그 설득할 수 있는 아티스트 하나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이에라고 보이지만 레이라고 발음하는 저 아티스트가 있어요. 영국의 재즈 뮤지션이거든요. 작년에 되게 핫해져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리사 보너게인의 피처링을 한 가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할 때 야 이 가수가 리사 보너게인의 피처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에픽하이 말고 이 사람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TMI 붙여보면 공연 영상 같은 걸 좀 보니까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좀 생각나더라고요. 재즈 뮤지션이고 재즈 기반의 노래를 하고 이러니까 그만큼의 똘끼는 없긴 한데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어떤 향수도 좀 느껴지는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레이 좀 힘들더라. 나 이번에 음악 들으면서 나의 취향을 좀 재확인했거든. 이게 잘 만들고 못 만들고랑 별개로 흑인 음악 냄새가 너무 짙으면은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패스할 것 같습니다. 되게 위에 있는 헤드라이너 근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가 추천한 것 중에도 별로라고 생각한 것도 좀 있었어. 에이미 와인하우스 이러는 아티스트도 딱히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 몇몇 개의 노래는 좋아하거든. 완전 팬이다 이런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금요일에 특기할 만한 아티스트는 지금 보이는 건 어노잉 박스. 좋더라. 어노잉 박스 굉장히 특이한 뮤지션이죠. 일단은 보컬 프론트맨이 조매력이라고. 진짜? 1도 아실 거예요. 그럼요. 유명한 스트리머니까. 음악 계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트리머죠. 그치. 그래서 조매력이라는 유튜버가 프론트맨으로 있는 밴드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유튜버 분 자체가 이런저런 걸 하다가
요들을 하면서 또 엄청 유명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들에 대한 본인이 개인적인 애착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도 그런 게 좀 묻어나 있습니다. 빅밴드이면서도 요들 같은 게 차용이 되고 하는 그런 재밌는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빅밴드잖아. 근데 그 태평소가 들어가. 아 진짜? 국악적인 게 좀 많이 퓨전이 돼 있거든. 음원으로 들어도 퀄리티가 있고 라이브로도 정말 보고 싶은. 그리고 또 이 세션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도 많거든. 지민도롯이라고 또 유튜브에서 꽤 잘 나가는 재즈 피아니스트.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해찬팍이라는 기타 세션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런 분들도 이 밴드에 속해 있어서 공연 보면 되게 재밌게 즐길 것 같아. 이 아티스트는. 오히려 선입견을 떼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법한. 나 지금 선입견 하나도 없이 그냥 들었거든. 조매력이 프론트맨인 것도 모르고 그냥 듣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좋다고 꼽아놨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세션으로 들어가 있네. 재밌는 음악을 한다. 저도 뭐 한 아티스트만 좀 꼽아보면 토모아키 바바라는 색소폰 아티스트거든요. 관악기 아티스트인데 보면 여기 일렉트릭 라이더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일렉트릭 라이더스라고 가지고 앨범이 나왔더라고. 전자음악이랑 이 관악기가 합쳐진 앨범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특히 곡까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와리리즈라는 노래가 있거든. 색소폰 기반의 노래인데 편곡이 트랩소스야. 맞아. 그래서 완전 힙합, 전자 힙합에다가 색소폰을 융합을 해가지고 노래가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궁금해. 라이브로 들으면 어떨지. 토모아키 바바가 블루자이언트라는 재즈 영화 있잖아. 거기서 그 색소폰을 불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OST 앨범에 이렇게 제작자, 아티스트 이름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정통 관악기 플레이어로서도 뼈대가 굵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일렉트릭 라이더스라는 컨셉으로 이제 앨범이 나왔고 이 포맷으로 이제 서재패에 나와서 공연을 하니까 특이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말고도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조원선, 잔나비, 루시, 바우터하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오는 아티스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명예 한국인이죠 사실. 저도 서재패에서 바우터하멜 공연을 봤었습니다. 끌려갔긴 했지만. 네, 그리고 뭐 이상순, 뭐 존박, 뭐 스텔라장, 뭐 이런 아티스트들은 사실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찾아서 보실 법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소신발언 하자면 저는 일부러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한국 아티스트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 언제 외국 아티스트들이 옹서 하는 공연들을 또 볼 수 있겠어요. 자주 못 보는 팀 얘기하면 스나키 퍼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스나키 퍼피 뭐 내한을 자주 오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퓨전 느낌의 음악을 하는 팀 중에 되게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 이름값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퓨전 음악 하는 팀 중에서도 되게 멜로디감이나 이런 걸 잘 가져가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여긴 또 3위 좀 좋아할 만한 게 그 일렉 기타 비중이 좀 크더라고. 맞아. 뭐 드라이브나 개인 톤 같은 거는 사실 재즈에선 잘 활용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한 뭐 기타 솔로 같은 것도 있고. 퓨전 팀들이 음악이 난해하기만 하고 감상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스나키 퍼피는 퓨전 팀 중에서 되게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 자, 이번에는 토요일에 또 라인업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사 제쳐두고 무조건 가야 된다. 한 팀만 꼽으라면 인코그니토. 저랑 좀 통했나요? 갑자기 신음소리를. 네, 맞습니다. 통했습니다. 이랑 저랑 통했나 봅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밴드예요. 애시드 재즈, 그리고 퓨전 재즈, 펑키, R&B, 가스펠 다 있어 여기에는. 보컬이 기반이 되는 밴드거든요. 퓨전 재즈 밴드들이 보통 인스트루멘탈 기반이다 보니까 약간 루즈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보컬이 좀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루즈함이 좀 덜한 것 같고 그 안에 다양한 장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진짜 종합 선물 세트다.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그 인코그니토가 자미로콰이하고 비슷한 타이밍에 활동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애시드 재즈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나긴 하네. 음악 색깔은 조금 더 딥하긴 해 인코그니토가. 그지? 자미로콰이가 조금 더 밴드 쪽으로 가 있다고 하면은 인코그니토가 좀 더 흑인 음악 쪽에 가 있는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R&B라든지 소울류 음악들이 좀 더 냄새가 많이 나는. 맞아요. 저 어릴 때 인코그니토 음악을 많이 들었거든요. 깨어있는 분이셨구만. 그러면 나는 이번엔 예상을 깨고 일리아니 일리아스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죠? 엘리안느 엘리아스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요? 구글에다 검색했을 때는 일리아니 일리아스라고 나오더라고. 일리안이로 나오는구나. 뭐 혹시나 틀렸다면 알려주시고요. 아무튼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악 들어보니까 일단 재즈 피아니스트시고 정통 재즈 하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
재즈바 이런 데 가면 나올 것 같은 칵테일 한 잔 딱 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되게 오소독스한 아티스트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서재페 갔으니까 이런 음악 한번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서재페의 본래 기획 의도랑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 이거 되게 좋더라고. 비슷한 감상이었던 게 나는 이분은 재즈 입문자분들이나 페스티벌 초보들한테 좀 추천한 아티스트다. 적당히 라이트하면서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노래도 하면서 적당히 그 인스트루멘탈 섹션도 나오고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뮤지션이거든. 특히 공연에서 그게 좀 많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즈 자체가 좀 다른 장르들과 비교해서 난해한 편이잖아. 무조건 전제로 깔고 가야 돼. 근데 라인업 안에 있는 진짜 찐 재즈 뮤지션들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진입장벽이 낮아. 맞아. 근데 또 그렇다고 쉽냐? 아니 원래 이제 쉬워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아티스트다. 이쯤에서 TMI 하나 발설하자면요. 제가 어릴 때 재즈바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재즈 하나도 모르는데 재즈바에서 알바를 했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재즈의 어떤 저변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으면은 예대생들이 팀을 급조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좀 내로라 하는 아티스트가 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때 느꼈던 게 재즈 하나도 모르지만 이름값이 있는 분이 와가지고 공연할 때는 확실히 뭔가 다르긴 하더라.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그쪽이 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인업에서 되게 위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름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아예 문외한이 들어도 좋은 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입니다. 저는 또 추천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크러쉬 추천합니다. 오, 근데 진짜 사실 크러쉬가 우리나라 정말 초대형 뮤지션이잖아. 서자페에서는 세 번째 줄에 있네, 라인업에서. 개인적으로 크러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크러쉬한테 그런 것들이나 생각해요. 뷰티풀 막 이런 거. 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대체로 떠올리지만 실제로 크러쉬의 음반들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는 되게 딥한 음악을 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훨씬 딥한 음악을 하기 때문에 공연에서 그런 진가를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원더레고나 원더러스트 이런 그 앨범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되게 딥하거든요. 그치, 막 앨범 볼륨이 막 15곡 막 이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러쉬가 또 홍소진이랑 같이 공연하잖아, 보통. 서자페니까 아마 재즈 세션으로 약간 편곡해가지고 준비를 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 홍소진의 어떤 그 프로듀싱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잘 발휘를 할 것 같다. 또 이런 거 감상하는 것도 라이브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또 의외로 장범준 좀 보러 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해. 3위 또 장범준 안 가면 안 되지 또. 저번에 영상 찍을 때도 얘기했지만 장범준은 좀 애증의 어떤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되게 팔짱 끼고 엄청 엄격 근엄 진지한 모드로 이 형님 또 틀리나 안 틀리나 가사 또 틀리지 않나 목 상태는 어떻나 막 엄청 깐깐하게 지켜볼 것 같아. 그런 재미로 볼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팬심이 너무 지나치면은 안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한국 아티스트들도 토요일에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김유나 같은 경우는 자우림으로 안 나오고 김유나로 나온 거예요? 솔로로. 솔로 앨범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솔로 공연을 했었어.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유명한 노래 많거든. 뭐 봄날은 간다라든가 야상곡이라든가 이런 거. 고잉 홈 뭐 이런 곡들 많죠. 뭐 데이브레이크도 있고 데이브레이크 노래 중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남자의 길인가 뭐 이런 거야. 남자의 길 무슨 저기 나훈아 노래 같은데. 브런치 시절 노래 아니야 혹시? 아 진짜 있어. 아 사나이. 아 사나이. 뉘앙스는 비슷하긴 한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겠습니다. 무려 보사노바 버전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거 하겠네. 그러면 그 데이브레이크도 사실은 멤버들의 어떤 플레이나 편곡적인 것들이 개개인 능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잖아. 맞아. 재즈 편곡에 맞게 잘 준비해와서 볼맛이 좀 있을 것 같아. 노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걸로 해야 되니까 셋리스트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사나이는 아니 밴드 음악인데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들어봐야겠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보니까 정규 1집이에요. 어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근데 3번 트랙이 사나이 하고 가로치고 오리지널 버전이거든. 11번에 사나이 보사노바 버전, 그리고 12번에 사나이 어덜트 버전, 13번에 사나이 인스트루먼트까지 있어요. 아 되게 미는 곡이었네. 안 들을 수 있습니까? 13번까지 그렇게 다 사나이면은 지금 거의 4분의 1이 사나이 아닌가요? 그런 그러니까. 1집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사나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또 좀 추천 또 너무 안 했으니까 저 또 말씀드렸듯이 반골 기질이 있어서 해외 아티스트만 굳이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좋았던 아티스트.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CY 레오라고 읽어야 될지 뭐 싸이 레오라고 읽어야 될지.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또 비주류 포지션 하모니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재페에서. 오호. 하모니카 뮤지션이고요. 공연을 여러 형태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즈 세션으로도 하시고 다양한 그런 악기 혹은 뭐 장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시는데 그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보니까 재즈 세션보다 그 오케스트라 세션이랑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모니카가 되게 좀 좋긴 했어요. 그래서 추천은 하는데 재즈 세션이 베스트는 또 아닙니다. 약간 클래식 편성으로 공연을 한 영상이 있는 거야? 검색하면은 상위권에 노출이 됩니다. 신기하다. 보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알렉스 샘슨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노래는 잘 안 들었는데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서재페에 잘생긴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와요. 특히 이제 다른 외국 아티스트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대장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러 가신다면 아마 성비가 박살이 나신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노래도 약간 여성향이긴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약간 라우브 같은 느낌인가요? 모던한 팝 같은 노래를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얼굴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추천합니다. 또 저는 이모셔널 오렌지스 정도는 또 들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굉장히 어떤 유명하거든요. 팀이죠?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곡이 뭐 썬데이스나 아니면 샘플링한 곡이긴 한데 웨스트 코스트 러브라는 나나나나나나 나나 웨스트 코스트 러브 나나나나나나 이거 들어봤다. 나나 웨스트 코스트 러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되게 게임 BGM 같다. 웨스트 코스트 러브 같은 경우는 조금 레트로한 느낌으로 일부러 만들어진 노래예요. 90년대 힙합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노래고 다양한 음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블랙뮤직에 기반해서 음악들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나른하게 기분 좋게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는 무드의 곡들을 많이 만듭니다. 공연에서 듣기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던데, 실황을 봐도 멤버들이 되게 뭔가 방방 뛰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쯤 또 시간을 내서 들어볼 만한 그룹이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막 일요일로 넘어가서 일요일 아티스트들 또 라인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뭐 추천이기도 하고 이 공연을 진짜 꼭 보고 싶기도 하고, 제이콥 콜리어. 뭐 사실 너무 유명하고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궁금할 것 같아. 관객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는 그 타이밍 있잖아 항상. 제이콥 콜리어 같은 경우는 어디언스 콰이어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다른 영상들 보면은 아니 관중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음감이 좋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영상들이 되게 많았거든. 되게 어려운 텐션 화음을 막 시키는데 관중들이 그걸 다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다 다른 공연들에서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혹시 유튜브에 나쁜 결과물이 나온 공연도 있습니까? 본 적 없어. 제이콥 콜리어는 들었을 때 진짜 천재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라는 건 내가 느낄 수 있었거든. 근데 음악이 일반 대중들이 좋아할까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좀 자신이 없기는 해. 나는 너무 좋았는데 약간 사람들한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방금 전에 1위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코러스를 막 한 게 아닐까.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거의 반 전문가들이. 뭐 클래식 공연 듣는 사람들도, 연주자들도 되게 많잖아 실제로. 그런 느낌인 거지. 아는 사람들만 가는 거니까. 3위 얘기했던 것도 실제로 이제 제이콥 콜리어의 약점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 뭔가 제이콥 콜리어가 뭐 문리버라든지 기존에 유명했던 곡들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모두가 아는 곡을 한 거니까 사람들이 이 곡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게 쉬울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또 대중성이 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인정을 못 받은 게 그런 게 좀 있어. 유튜브에서 아까 내가 뭘 봤더라? 무슨 자기 음악이라고 이렇게 한 거를 봤거든.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노래가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우주로 갔다 지구로 다시 왔다가 막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어. 그리고 제이콥 콜리어가 12음계라고 해야 되나?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그 뭐 레샵 미샵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보통 그걸로 노래를 만드는데 음의 반음까지 잡아가지고 작곡을 한다고 하더라고. 4분의 1음 뭐 이런 거. 그거를 미분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분음계까지 활용을 해서 뭐 코러스를 라인을 짜고 뭐 이렇게 한다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다 잘하고 뭐 이런 사기캐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콜드플레이가 같이 작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하는 뮤지션 콜드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또 뒤끝이 있는 멘트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갈란트. 갈란트. 한국에서는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긴 한데 웨이린 골드라는 곡이 미친 듯이 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웨이린 골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꽤 선방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합니다. 팔세토가 진짜 팔세토를 진짜 미친 듯이 소화를 하고 꽤 재밌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됩니다. 그 앨범 자체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뭐 미야자키 같은 노래도 있었고. 갈란트 얼굴에 그 이렇게 금칠돼 있는 맞아요. 그 앨범 자켓이었고, 무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일요일에 또 온다고 하는데 갈란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다,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제가 가진 않겠지만 안 갈 것 같긴 해. 좀 가라. 가는 분이 계시다면 가서 한번 보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갈란트는 오히려 시트에서 보는 게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나는 1이 좀 중도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한 게, 나는 갈란트 흑인 음악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내 취향은 아니었어. 사실 이걸 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훨씬 그래? 더 짙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아티스트들이. 갈란트 정도면 순한 맛이죠. 느낌 있는 팝이죠. 그렇죠. 제가 저런 흑인 음악 느낌 나는 팝을 좀 즐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편협하고. 근데 1이 그래서 놀라운 거야. 안 편협하잖아. 놀랍긴 해. 나는 내가 편협한 거 좀 인정하거든. 아니야, 1도 편협해. 아, 그래? 1도 촬영할 때 끼어드니까 안 받아줬죠? 뭐를 안 받아줬지? 그 아이돌 강의할 때. 아, 깜빡이를 좀 켜고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들 뒤끝이 많네. 자, 3도 추천 한번 해주시죠. 나는 윤석철 트리오. 음. 내가 재즈 밴드 중에서 제일 이름 많이 들어본 팀인 것 같거든. 한국 팀 중에서는. 근데 잘 몰랐단 말이야.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 잘하는 팀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울림이 딱 있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코드 진행이 어떻고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딱 들었을 때 너무 듣기 좋아.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CN블루도 요즘에 약간 재평가가 되고 있죠. 요즘에 CN블루의 과거 영상이나 스케치북 이런 데서 나와서 라이브 했던 영상들이 이제 좀 재발굴이 되면서 완전 해자였네, 얘네 핸드싱크도 안 하고 다 그냥 미친 듯이 치네, 약간 이런 게 재발굴되고 있어요. 좋은 노래 좀 있었지. 직감이라든가. 그 영상을 보니까 아이돌 밴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엄청 잘하더라고. 잘했어. 맞아. 근데 내 기억 속 CN블루는 그냥 외톨이아가 다였거든요.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요번에 어떤 공연을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골스로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전 절대 안 보러 갈 겁니다. 왜죠? 보기 어려운 가수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아깝다라는 얘기겠죠. 다른 페스티벌에도 많이 나오나? 그렇겠지. 사실 페스티벌이 되게 많잖아. 슬슬 한 주에 하나씩 할 텐데 CN블루는 아마 거의 월에 하나꼴로 볼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맞아요. 말고도 뭐 수민슬롬도 있네요. 그렇죠. 오, 저희가 진짜 많이 얘기했었던. 수민슬롬도 있고 보면은 안신혜도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아티스트가 은근히 많이 보여요. 익평삼 하면서 약간 상식이 좀 넓어지고 있어. 강제로. 원래는 이제 듣는 팀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수민슬롬이라든지 안신혜라든지 사실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최고의 공연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 외골수적인 마인드로 외국 아티스트들만 팠기 때문에 일요일 외국 아티스트도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이 마이클 마요 이 아티스트 얘기하겠습니다. 끝내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서재페에 그 힙스터 팝을 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1등이어가지고 굳이 꼽았습니다. 그 여기서 추천 혹은 소개를 하는 기준이 이런 모던한 소스를 쓰는 힙스터 팝 뮤지션들은 좀 웬만하면 배제를 했거든요. 최대한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전자음 최대한 안 쓰는 재즈 뮤지션 위주로 제가 지금 계속 소개를 했었는데 이 마이클 마요 같은 경우는 라인업에 있는 힙스터 팝 하는 뮤지션들 중에선 제일 좋더라고요. 모던한 재즈 음악 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단점이 라고 할 만한 게 약간 BGM 같아. 특히나 노래까지 없으면 되게 루즈하고 음악에 집중하기에는 좀 지친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마요 같은 경우는 보컬이 특이한 음색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심을 되게 잘 잡아준다. 근데 또 멜로디가 그렇게 막 곡의 메인 테마까지는 아니야. 곡의 분위기랑 잘 밸런스 있게 묻어가는 느낌? 그래서 곡의 텐션을 잡아주는 역할로서 멜로디가 되게 좋았다. 나 한 팀만 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혁오를 좋아한다면 봐야 돼요. 이 오혁이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엄청난 빠돌이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혁오 음악에서도 이 팀의 영향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혁오를 좋아하신다면은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도 꼭 보셔야 되지 않나. 제가 좀 집중력 있게 안 들어서 그런가 저는 약간 심심하긴 하던데. 그 혁오의 수록곡 같은 느낌 있잖아. 톰보이나 윙윙 말고 수록곡에서 느껴지는 그 둥실둥실한 바이브. 그거를 좋아한다면은 이 팀을 봐야 된다. 그 슴슴하면서 예. 그 우러난 사골 느낌. 타워 오브 파워는 봐야겠죠? 타워 오브 파워 안 했네. 사실 타워 오브 파워 무조건 봐야죠. 일요일에 갔는데 타워 오브 파워를 안 보고 온다? 손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디예요 거기가? 올림픽 공원인가? 여기?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그대로 저기 어디 뭐 동호대교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타워 오브 파워 뭐 사실 소개하고 말고가 없죠. 엄청난 밴드고 펑크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밴드죠. 유명한 곡들도 너무너무 많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디긴 온 제임스 브라운 뭐 이런 곡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곡이지 않을까. 따다따
따다 여기서 이미 다 그 노래를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약간 노래 들으면서 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되게 수사반장 인트로 약간 그런 냄새가 미친. 난다. 그 약간 흥겹고 뭔가 살짝 근데 단조 느낌 이런 느낌 있잖아. 수사반장도 레전드니까. 수사반장 인트로 너무 좋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좋았어. 재즈 그 자체죠 사실 수사반장 인트로. 제가 15년도에 갔을 때 타워 오브 파워가 왔었어요. 잔디광장에서 그 타워 오브 파워 무대를 봤었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공연 좋잖아요. 이거 봐요. 공연도 공연이지만 장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정도의 경험이었어요. 전. 그 전까지는 관심이 크게 있진 않았거든요. 이런 어떤 펑크 장르는 타워 오브 파워라는 이 밴드의 공연을 본 것 자체가 그 음악을 들은 것 자체가 저한테 이 장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정도의 내가 없던 호감이 생길 정도의 영향을 줬다. 그러면 각자 혹시 하루만 갈 수 있다면 아하. 어떤 요일에 가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갈 것 같아요. 제이콥 콜리어 관중과의 소통 그거 안 듣고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일단 너무 크고 수민슬롬 같은 아티스트들도 너무 궁금해. 실제로 어떻게 할지. 갈란트도 아까 얘기했듯이 궁금하기도 하고 마이클 마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는 오히려 금요일에 갈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보는 기회도 너무 좋긴 한데 오히려 금요일에 오는 아티스트들이야말로 진짜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재밌어 보이는 아티스트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3은 어떤가요? 저도 일요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끌렸나요? 라인업을 줄별로 보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안에 열심히 안 볼 것 같은 줄도 있어. 근데 일요일은 그런 줄이 하나도 없고 한 줄마다 이 팀은 좀 보고 싶은데 라는 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꼭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요일에 갈 것 같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나름 또 두 분이 페스티벌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래서 1과 3이 간단하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또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건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을수록 사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타임 테이블이 다 겹쳐. 맞아. 그래서 그냥 라인업만 보고 이제 예매를 했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못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페스티벌 초보분들은 특히나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진짜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이 겹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이랑 모자랑 팔토시랑 뭐 아무튼간에 더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비류들은 최대한 많이 다 챙기시고요. 아무리 대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파워 J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내가 볼라는 아티스트들의 곡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 막상 가가지고 보니까 잘 몰라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좋으면 어디가 좋은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고 별로다 싶으면 어디가 별로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들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은 나름대로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요즘엔 아예 안 들어보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물론 이제 알고 가면 더 좋겠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 그 서재페를 다녀온 경험에서 물론 또 10년 전입니다만 예, 그러네. 그 서재페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잔디광장이 약간 메인 스테이지거든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챙겨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냥 뭐 맨바닥에 앉아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공연 보면서. 맞아.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돗자리 지금 생각해서 만약에 간다 하면은 접이식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챙겨가면 바닥에 앉아있는 거 은근히 힘들거든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좀 뒤쪽에 앉더라도 그런 게 편할 수도 있고 뭐 접이식 등받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빈백 같은 것도 있고 물론 빈백을 들고 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 뭐 도시락 같은 거 반입되나? 음식은 무조건 안에서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싹 빠져나가면서 이제 음식을 시키거든요. 근데 푸드코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거의 막 30분씩 줄도 막 서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진짜 뭐 꼭 먹어야 되는 배고픈 상황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공연을 포기하고 사람 없을 때 줄 서서 밥 먹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돼. 한국인은 또 밥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력전이고 밥 때 놓치면은 진짜 막 허기진 상태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감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면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놓으세요. 원래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할 때도 하체 운동하기 전날에는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 놓거든요. 글리코겐을 비축해라. 허기가 져도 좀 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허기가 졌는데 전날 탄수화물을 안 먹었다? 그러면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기승전 건강 팁으로 끝나는 느낌인데 지금. 탄수화물을 미리 많이 먹어놨다. 그럼 좀 덥고 허기져도 이제 공연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팁입니다. 체력전이기 때문에. 체력이 없으면 공연을 보면서도 못 즐기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급한 체력이 필요하다.
맥주를 드십시오. 그 이후에 다시 체력이 급 저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계속 먹었어. 빠질 것 같으면. 보시는 분들도 나름의 팁이 있으면 여기에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해서 오늘 이렇게 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하나하나 다루진 않았어요. 좀 저희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이나마 들으시면서 이런 페스티벌들에 관심도 가져보고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회차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그때부터는 취향이겠죠. 하지만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페스티벌 가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아직 예매 안 했지만 갈 수도 있다. 가면 또 저번처럼 사진도 좀 공유하고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리즈물이 될 것인가. 저는 올해 펜타 라인업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뭐 라인업을 보고 다시 또 이런 비슷한 영상들 찍어볼 수도 있겠죠. 또 추가로 공개되는 라인업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